안녕하세요. 온통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마른 기침이 자주 나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이런 증상은 요즘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무렵에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이럴 때의 증상이 더 심하게 발현되곤 하죠.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은 질병은 없지만 살이 찌면서 갑자기 숨찬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염증 치료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그리고 검사해보면 별 이상도 없는데, 그런데 내 증상은, 즉, 기침이 자주 나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은 잘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숨이 차다. 숨이 차면 많은 분들이 대개 폐하고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숨찬 것을 폐하고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과 관련돼서 살펴봐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숨이 차다라는 것은 몸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폐 혈류 순환을 통한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숨이 차게 되는데, 이 숨이 차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이 폐 혈류 순환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 숨이 찬 것을 혈액 순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답을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엔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혈액을 끌고 다니는 것, 우리 몸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심장이죠. 자동차의 엔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에요. 자, 심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화흡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영양과 산소를 그 실은 영양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몸에 영향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그 대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끌고 다시 그 혈액을 심장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혈액을 이제 어디로 보내죠? 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품은 그 혈액이 폐세포에 이르고요. 그러면 폐의 그 모세혈관에서 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온 혈액이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의 모세혈관과 만나면서 이산화탄소는 내놓고 이제 산소를 이 혈액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끌어들인 이 혈액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온 몸을 도는 혈액순환은 제쳐놓고요. 심장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혈액을 가지고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간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산소를 머금은 그 혈액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폐순환이라는 건 심장에서 출발해서 폐로 갔다가 다시 폐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폐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놓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폐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폐에서의 그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폐 실질 내에서 그 염증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폐에서의 모세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미사일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멈추었어요. 그래서 총격전도 멈추고, 미사일도 서로가 발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영토에서의 그 건물이라든지 많은 생명체들, 사람, 어떨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태하고 똑같이 딱 제자리로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기만 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싸움은 멈췄지만 그 싸움이 남기고 간 그 상처는 너무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남아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폐에서
뭐 폐렴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후유증 또는 저산소증, 진폐증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로 그 질환들로 인해서 이제 폐에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 염증이라는 건 세포가 이제 망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폐의 그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있는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니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몸에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찰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몰고 가야 되는데 심장의 박출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보내는 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차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박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 폐혈관, 그러니까 폐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폐로 이동해가는 그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혈액순환이 이제 폐로 혈액이 잘 못 가겠죠. 폐로 혈액을 끌고 가야 이산화탄소를 품은 그 혈액을 끌고 가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어떤 교환이 이루어질 텐데 막 이제 걸러낼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교환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예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혈관 염증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망가졌거나 또는 심장의 박출력이 떨어지거나 심장에서 또 폐로 들어가는 그 폐동맥이 좁아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폐로 그 혈액이 못 가고 이제 교환이 안 일어나면서 이제 숨찬 증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마른 기침이 난다, 그러면 폐의 염증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폐 자체 내에서의 어떤 모세혈관의 문제, 또 폐로 끌고 가는 그 혈관의 문제, 결국은 그 혈관과 모세혈관 다 혈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 그 마른 기침이나 숨찬 이런 폐의 증상들을 그냥 폐 실질의 어떤 염증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액순환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숨이 차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면 잠도 못 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막 움직일 힘도 없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그나마 억지로라도 나는 먹기는 먹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어머님이, 따님이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 원래도 천식이 살짝 있긴 했는데, 이제 감기가, 독감이 걸리면서 그 증상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폐렴 증상이 오고, 근데 병원에서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물 치료로만 가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병원 약을 2주 이상 복용을 해도 그 숨찬 증상이 막 가라앉질 않아서 오셨는데 막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우면 숨이 너무 차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려고만 하고 이제 침 맞기도 어려워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심한 염증은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숨찬 증상은 남아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네요. 이 숨찬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너무 기운이 없어서, 따님 입장에서는 기운 없어 하는 어머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보약이라도 드시게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숨이 차고, 뭐, 이제 이렇게 기운이, 아니, 가슴이 답답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다 보면 기운이 막 없어져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원, 그게 뭘까요? 자동차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휘발유,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으면 그것이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차가 굴러가요. 근데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원은 ATP라는 것이에요. 근데 ATP라는 것은 영양과 산소가 합쳐져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도 ATP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산소가 부족해도 ATP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긴 먹는데 이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에서의 폐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ATP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ATP라는 건 우리 몸에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대사 자체가 다 떨어지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폐주기라고 했어요. 폐가 우리 몸에 그 기운을
이렇게 전부 온몸에 퍼뜨리는 작용을 한다.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 폐에서 이 산소를 받아서 그때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기침이 잘 끊이지 않고 숨이 찬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여기에 비추어서 이제 개선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손상, 그리고 심장의 박출력이 떨어지고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폐혈순환을 이제 극복하려면 첫 번째, 그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개선하고 그리고 반복된 염증을 그걸 예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어찌됐든 심한 염증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라도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또 개선되는 듯 했는데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냐. 저는 이럴 때 브로콜리 새싹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브로콜리 새싹은 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항암 작용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그러면서도 소화기를 좀 편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염제라든지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면 소화기에 어떤 불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후간에는 막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이 브로콜리 새싹은 항염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나 대장, 이 소화기관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폐에서의 어떤 염증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 브로콜리 새싹.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은 이 설포라판이 넉넉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사 활동에 있어서 그 조효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건강 pH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건강 pH 좀 생소하신가요? 우리 몸에는 이제 산성화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pH가 7.35 내지 7.45 정도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염증이 반복이 되시고 뭐 신부전이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좀 오래 하시거나 하는 분들의 이 pH를 검사해 보면 pH가 5나 5.5까지 또는 심한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pH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점점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하면 몸이 산성화가 되기도 하고요. 산성화가 되어 있으면 염증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상호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강 pH 7.35 내지 7.45를 유지하려면 대개는 이거보다 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7.4보다 조금 더 높은 그 pH를 가지고 있는 알칼리수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건강 먹거리는 잘 챙기면서도 물에 대해서는 무심코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물을 pH가 7.5 이상, 저는 한 대략 8.5 내외에 있는 물을 마실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5 내외에 있는 그런 알칼리수를 마시자. 자, 염증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브로콜리 새싹과 알칼리수를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출력이 떨어지고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좁아지는 걸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박출력이 이제 좀 세게 밀고 갈 수 있게 몸에서 그 에너지원을 많이 만들어내면 될 거잖아요. ATP 생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이런 측면에서 혈관을 확장함에 있어서 이 산화질소가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ATP, 이렇게 산화질소와 ATP를 생성해서 혈관 확장과 그다음에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적 개선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관도 확장이 되고 염증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량이 너무 적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이 넓게 있어도, 그죠? 이제 우리가
냇가를 이제 넓게 막 뚝뚝 쌓아놓고 막 해서 넓게 만들어 놨어도 비가 안 와서 물 자체가 적으면 잘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혈액량 자체가 적으면 혈액순환을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양을 잘 실어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혈액량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보옥단이나 녹용 경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환자분들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꼭 이것을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다면 그 혈액량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넉넉하게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증상이 심하기도 하고 음식을 또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혈, 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녹용경옥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이 경옥고 또는 경옥고와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그런 약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단 것을 좋아하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옥고를 이렇게 스틱형으로 해가지고 쭉 짜서 그냥 한 번에 꼴깍 이렇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틱형 경옥고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마실 수 있다라는 건 물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단맛이 난다? 꿀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물이 들어가고 꿀이 들어가면 원래 경옥고 원방에 들어있는 그 약재는 어떨까요?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 양량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분 좋게 마셨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약의 성분은 적다.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될까? 단맛이 좀 덜하고 되직한 경옥고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맛이 덜하다? 꿀이 좀 덜 들어간 거고요. 되직하다? 그러면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적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훨씬 제대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꿀이 적게 들어가면 이거 이제 곰팡이가 나고 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비밀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경옥고를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드시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제 비용 때문에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만들어 놓고서 얼마 안 가서 막 몇 달 만에 곰팡이가 나서 다 버렸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만의 그 비법이 있어요. 근데 비밀인데요. 이게 천기누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경옥고를 만들 때 이제 약재를 가루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분쇄기로 이렇게 분쇄를 해서 경옥고를 만들면 거의 10중 8구 이렇게 곰팡이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꿀을 잔뜩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방보다도 꿀을 훨씬 많이 넣어야지만 이게 경옥고가 이제 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꿀을 많이 넣지 않고도 이 경옥고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말 자체를 미세 분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쇄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 공기로 때려서 이렇게 아주 밀가루보다 더 가늘게 이렇게 분쇄하는 그런 제트밀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분쇄를 하고 이제 꿀을 섞는데, 이 섞을 때도 이제 좀 요령이 있는 거죠. 이렇게 미세 분말을 하고 꿀로 반죽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분량이 커요. 예를 들어 가루 분량이. 그러면 여기 바깥에 꿀로 예를 들어 코팅이 됐다 해도 이 그 안에 이제 이 덩어리 안에까지는 꿀이 들어가지를 못하면 그러면서 이제 부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 분말을 하고 꿀과 반죽을 잘 섞으면 그러면 절대 10년을 놔둬도 곰팡이가 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1년, 2년 이렇게 숙성될수록 더 이렇게 약효가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경옥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맛도 없는데 막 경옥고가 곰팡이 안 나니까 막 이거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염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폐혈류순환의 개선 방법으로서 제가 3가지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이제 우리가 마른 기침이 잘 안 그치고 하는 것들은 폐에서의 어떤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폐혈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이 폐혈순환이 잘 안 되고 가스 교환이 잘 안 일어나고 하는 원인은 뭐다? 염증으로 인한 모세혈관의 손상, 그리고 폐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의 박출력이 떨어져서 그런다. 염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로콜리 새싹과 알칼리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박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산화질소와 ATP를 생성하는 근저개선의 활용, 그리고 혈액량을 보충해서 혈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영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혈보험약,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폐세포를 살리고 뇌세포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